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전에는 살면서 많은 사건을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대로 처리하고 안 좋은 일들은 잊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그 슬픔이 너무나 오래 마음에 남아서 항상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저는 항상 또래보다 열등하고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한 행운은 아마도 우리 언니의 존재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사랑 없이 결혼해서 공통된 대화 방법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자주 말다툼을 했던 부모님은 제가 5살이 되었을 때 이혼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후 아빠도 엄마도 저와 언니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조부모님 댁에 남겨두고는 새로운 행복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부모님을 다시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각자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잊고 행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인 저와 언니를 잊기로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와 언니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는 저보다 8살이 많은데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겨우 13살이었습니다. 13살짜리는 그냥 즐겁게 학교에 갔어야 했는데 저를 돌봐야 했던 언니는 어린 엄마가 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소에게 돈을 보냈지만 새 가족이 생긴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인 저는 계속 학교에 보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돈을 벌어야 했던 언니는 19살에 학교를 그만두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학비를 내려고 언니는 공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매일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는 언니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예전에 언니는 이미 동갑 친구들보다 훨씬 작았는데 일을 시작한 날부터는 더욱더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도 일하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제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공부나 잘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지 마. 매일 노력하고 있잖아. 언니의 그 말은 저를 크게 울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를 꼭 껴안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제가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고 언니와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함께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적은 돈을 들여서 저렴한 가격에 지하실을 빌렸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언니는 세탁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인생의 어지러운 변화가 저로 하여금 언니의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방으로 이사하기에 충분한 돈이 생겼고 이전에 빈약한 식사에 많은 고기와 생선이 추가되었습니다. 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많은 돈을 보낼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새 옷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피하려고 했지만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애인이 생겼어. 그는 부자고 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 또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아줬어. 진짜? 언니 남자친구는 언니를 정말로 사랑해? 내가 직접 만나봐도 돼? 사기당하는 거면 어떡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해. 언니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동안 언니가 겪었던 모든 고난 끝에 마침내 언니를 지켜줄 다정한 남자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언니의 삶에 다정한 남자는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큰 돈은 언니가 유부남들과 동침하면서 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호화로운 도시인데 언니가 세탁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저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었던 그날 언니와 점심을 같이 먹고 있는데 한 여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는 덩치 큰 남자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그 여자는 값비싼 핸드백에서 한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언니의 사진을 몇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니를 나쁜 말로 꾸짖기 시작했고 덩치 큰 자들에게 언니를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은 계속해서 언니를 때렸습니다. 언니가 고통으로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 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지만 누군가 제 배를 발로 찼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꽃병을 들고는 언니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언니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머리를 다친 채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치면서 언니를 깨워놨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런 다음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떠났습니다. 바로 언니를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언니가 평생 식물인간이 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의식을 잃은 지 3달이 지났는데 언니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언제 깨어날지조차도 모르겠지만 항상 행운을 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만 저는 항상 언니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다시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